안녕하세요. 더빙 덕후 여러분. 성우 장경입니다. 인터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보겠는데요. 1번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에서 역대 프리큐어 주인공들 중 텐션이 높은 한여름을 맡고 계신데 지금까지 에피소드들 중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와 성우님의 트로피컬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이번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의 에피소드들은 한 편 한 편 줄거리가 너무 완성도가 높아서 뭐 하나를 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자면 이번 시즌을 이끌고 갈 이야기의 시작인 로라와 한여름의 만남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름이는요, 로라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수정의 어머니, 관장님, 심지어 나중에 인어 여왕님을 만났을 때까지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묻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여름이, 살짝 버릇없게 보이면 어떡할까? 라고 걱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여름이한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름이가 한 5살 때? 그 정도 어렸을 때 로라와 만난 적이 있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만나서 재미있게 놀고 헤어질 때 내일 또 만나! 했는데 그 다음날 로라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가 엉엉 울면서 그때 이름을 물어보지 않은 걸 엄청 후회를 하거든요. 이름을 모르고 헤어진 게 굉장히 마음 아픈 여름이. 아, 그래서 그 후부터 여름이는 누구를 만나든 먼저 이름을 물어봐요. 꼭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가슴이 뭉클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마지막 화가 굉장히 감동적인데요. 마지막 화는 3월 3일 3시 30분에 애니원에서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거 꼭 본방사수 해주세요. 트로피컬 로즈 프리큐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한 2화 정도에서 여름이가 친구들을 만나러 쇼핑센터에 가는 씬이 있어요. 그런데 막 아침에 막 즐겁게 준비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씬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단지 뭐 랄랄랄랄라 하기가 조금 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딸이 둘이거든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한참 좋아했던 노래가 스테이시의 에이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하면서 살짝 넣어봤는데 혹시 시청해주신 분들이 알아채셨을까요? 제 노래 실력이 괜찮았다면 알아차리셨을 거고 아니면 몰랐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즐거웠었습니다. 땅이 잊지 못할 그리고 46화 최종화는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시사를 하면서도 내내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이 감정을 어떻게 누르면서 녹음을 하지?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로 가슴이 막 먹먹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녹음할 때도 어, 눈물이 나는 걸 겨우겨우 참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냐면 트졸페 공연을 하면서 이제 루라가 뭐 나는 뭐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 돌아가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이는 그래 로라가 원하는 거라면 하게 해줘야지. 로라 네가 무슨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이때 갑자기
여름이가 로라, 안 가면 안 돼? 안 가면 안 되는 거야, 로라? 돌아간다는 소리 하지 마. 앞으로도 우리 같이 트로피컬 하자. 같이 동아리 활동도 하고 같이 공부는 안 해도 상관없지만 같이 누워서 잠도 자고 아침엔 밥도 먹고 모여서 점심때는 트로피컬 멜론빵도 먹고 하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은 저도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너무너무 슬펐던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슬프기만 하면 우리 여름이가 아니겠죠? 여름이가 막 울다가 실수를 하죠. 옆에 있던 간판 같은 거를 밀어가지고 잘못해서 밀어서 연극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로라는 그 와중에 화를 내고 여름이는 로라가 화를 낸다고 계속 로라가 나한테 화냈어 그래서 엉엉 울죠. 그래서 굉장히 슬픈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 이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를 더 감동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로라가 바다로 돌아가는 장면. 로라는 굉장히 쿨하게 바다로 뛰어들어요. 여름이는 엉엉 울면서 로라, 우리 꼭 다시 만나 하면서 절실하게 로라를 부르죠. 그리고 하루가 지납니다. 아침이 되는데 로라와 함께 했던 물건들, 기억들이 하나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진에서도 로라의 얼굴만 없어지고 로라와 함께 했던 멜론빵 인형 이런 것들도 확 사라지고, 그리고 여름이가 아침밥을 먹으며 이상하다, 우리 집에 누구 한 명 더 있지 않았어요? 하면서 로라를 기억하지 못하는 장면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만날 사람들은 꼭 만나게 돼 있죠? 로라와 여름이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한여름과 로라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름이는 인어를 처음 봤다고 하면서 굉장히 놀라면서 와, 인어는 진짜 있었구나, 내 이름은 말이야 하고 자기 이름을 말하려고 하는데, 로라는 여름이를 기억 못해요. 티격태격 둘이 얘기를 하다가 불쑥 서로의 이름이 나와요. 이거 내 립스틱인데 왜 로라 네가 갖고 있어? 여름이 너 오늘 처음 보는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하면서 서로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아쿠아포트가 막 나오고 아쿠아포트에서 사진들이, 그동안의 추억이 방울방울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둘이 마주보고 웃으면서 완전 트로피컬해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돼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 장면을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기뻤고,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마지막 화를 시청하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봤던 두 딸들도 보는 내내 엉엉 울었습니다. 단언컨대 프리큐어를 통틀어서 가장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게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가 아닌가,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고요. 곳곳에 복선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슬픈 것을 절대로 슬프게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뭉클하면서 애틋한 것 같아요. 여러분, 트로피컬 루즈 프리큐어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 화 못 보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딩동댕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마리 역할을 맡고 있는데, 마리는
남미계 어머니와 한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소녀예요. 굉장히 예쁘고 수다쟁이에요. 말이 엄청 많고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똑똑하고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살짝 귀도 얇아요. 친구가 이거 좋지 않아? 그럼 그러게 말이야. 아니 이게 더 좋지 않아? 그러면 내 말이 하면서 얼핏 보면 줏대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리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캐릭터 중에 하늘이란 아이가 나오거든요. 하늘이는 다리가 조금 불편한 아이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엄청 많이 읽어서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밝고요. 또 하늘이와 쌍둥이인 하리가 나오는데 하리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태권도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먹을 것을 엄청 좋아하는 소녀입니다. 또 조아라는 사랑스러운 소년이 나오는데 조아는 굉장한 문학 소년이에요. 감수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얼핏 보면 소심한 듯 보이지만 조용조용 할 말을 다 하는 멋진 친구입니다. 저는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일단 제작진들이 아이들을 무척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대사 한 줄 한 줄, 영상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 들여서 찍습니다. 캐릭터도 뭐 소심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얼굴색이 다르거나 또 말썽꾸러기라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굉장히 밝고 명랑하고 그리고 되게 자유롭고 활달한 성격의 아이예요. 그런데 또 그런 반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살짝 자신이 없는 그리고 조금 여린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을 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필살기를 낼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그래서 내면에 있는 그 사랑스럽고 여리고 소심한 성격과 또 배틀할 때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망나뇽! 용의 분노! 하면서 파워풀한 느낌을 같이 표현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틀을 계속하면 할수록 계속 성장해가는 아이리스와 함께 저도 같이 성장해간 것 같습니다. 3번 지 롤링 버블스를 맡으셨는데 버블스를 맡으시면서 가장 신경 쓰신 점 우리 미아는 굉장히 패션에 관심도 많고 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약간 4차원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고요. 또 구호 같은 걸 외칠 때 그 여리여리한 느낌으로 외치려고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뭐 롤링 버블스 이렇게 구호 하나를 외쳐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은 뭐 씩씩하고 발랄한 역할을 많이 했지만 그때만 해도 조용조용하고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카눈 2 아유 같은 막 되게 사분사분한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그 나름대로 뭐 저의 있는 그대로 연기했던 것 같아요. 또 개별 질문이 있네요. 성을 하는 직업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특이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우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지만, 한 5학년 때 친구가 어린이 성우학원을 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러워만 했다가, 대학 때,
어, 연극을 하게 됐어요. 연기는 나랑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기를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머,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던 와중에 TV에서 뭐 MBC 성우학원, 뭐 CBS 성우학원 그 모집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지원을 해서 공부를 해서 성우가 됐습니다. 2번, 성우를 직업으로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느끼실 때는 언제인가요? 음, 저는 성우를 하기로 결심한 때부터 지금까지, 아, 성우하지 말걸. 이란 생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매번 뭐 녹음할 때마다 그리고 뭐 강의도 그렇고요. 일할 때마다 뭐 일을 하는 기분이 아니고요. 즐겁게 정말 즐거운 일을 한다? 즐거운 작업을 한다? 정말 재밌게 논다? 라는 느낌으로 해서 뭐 항상 즐거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 제가 직접 출연해서, 녹음도 하고, 그게 또 방송으로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또 광고 같은 거는 한 계절 먼저 앞서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를 좀 더 앞서가는 느낌?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고요. 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더빙한 뭐 인형극이나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이 보면서, 엄마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자랑스럽고 아주, 성우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 아이 6학년 때 일이었어요. 학교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어렸을 때 일본에서 자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 친구도 없고 외롭고 적응하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TV를 봤는데 본인이 어렸을 때 일본에서 가장 좋아했던 아이들의 장난감이라는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더빙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의 위안을 얻고 또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성우되고 제일 처음 주인공을 맡았던 작품이 아이들의 장난감의 신의 역할이었거든요.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던 작품이라 선생님과 이야기가 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힐링이 됐다고 생각하니 저 또한 정말 정말 뿌듯했습니다. 3번, 성우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대사는 무엇인가요? 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사요? 뭐가 있을까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한여름 대사 있겠죠?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저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지금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히 아는 거. 한여름이 하는 말은 거의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4번, 앞으로 작품 배역 또는 작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모든 작품을 다 해보고 싶어요. 가리지 않고, 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작품이면 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특히나 아이들을 상대로 한 비윤리적인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정중히, 아니,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이번 트로피컬 로즈 프리큐어에서 단체로 필살기 외치잖아요. 거기에 숨은 1등 공신이 있어요. 바로 큐어 파파야 역을 맡은 김채린 성우입니다. 저희는 채린이가 없으면 프리큐어 트로피컬 체인지 렛츠 메이크업 이 구호를 못해요. 늘 채린이의 지휘 하에 입을 맞춰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전속 성우들은 따로 녹음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채린이가 없어서 저희 연우 성우가 선배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지휘를 맡았는데 이거는 8따로 9따로 정말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어려웠을 줄이야. 그래서 다음번엔 보민 성우가 선배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리큐어 트로피컬 체인지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입을 못 맞추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갑자기 멘붕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야, 정말 김채린 성우 진짜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6번 자신에서 가장 연기하기 쉬운 배역, 어려운 배역은 저도 성우 생활한 지 나름 꽤 됐지만 모든 배역을 다 잘하지는 못해요. 기본적으로 여아남아,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아줌마까지는 무난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이대가 애매한 6, 70대는 저도 정말 리얼한 연기는 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연기는요, 목소리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평소 생각하는 정서, 그리고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우들은 연기자로서 많은 경험, 깊은 생각, 그리고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런 삶의 연기도 그나마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통 질문 1번, 하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저에게 선물처럼 한여름이 왔듯이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이 와도 정말 잘 해낼 수 있게 늘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작하거나 방송되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거의 다 찾아보려고 애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늘 감각을 열어놓고 또 준비하고 있으면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광고, 어떤 게임, 어떤 것이 봐도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2번. 선배 성우로서 성우 지망생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저도 같은 길을 준비하고 걸어온 사람으로서 정말 해줄 말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은 끝까지 열심히 꿈을 포기하지 않고 준비한 사람은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들으면 희망 고문 같지만 제가 겪었고 제가 주위에서 봤습니다. 진짜 끝까지 꿈만 놓지 않고 열심히 하면 언젠가 여러분들 정말 성우의 문이 좁다 하더라도 꼭 성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우가 안 됐다. 그럴 때는 여러분이 성우보다 더 좋은 직업을 택해서 분명히 성공의 길을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자기만의 말을 해라. 자기만의 개성을 담은 자기만의 말을 하면 연기는 저절로 돼요. 성우 연기의 90%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거고,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변성 잘 된 듣기 좋은 소리로 글을 읽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투박해서 낯설지만 자신만의 감성으로 말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듣기 좋거든요. 그래야 다양한 연기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잃지 말고 늘 열심히 노력하세요. 정말 꿈은 이뤄집니다. 여러분, 화이팅!